네, 8시 3분 40초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정창수 교수가 소장인데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입니다. 후마니타스는 사실은 인문 교양학부 이걸 합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산 전국이 뜨겁습니다. 매해 이맘때가 그런 때긴 하지만 내년도 4월 13일 국회의원 다 뽑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의 예산을 이만큼 가져가서 내년 선거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표 주세요. 이러고 싶은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창수 교수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산 전국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려는 의원들의 쟁탈전 당연한 거긴 하지만 올해는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이라고 하네요. 인간 쪽지가 등장했다, 짬짬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산을 원래 정치라고 하기 때문에 네. 예산을 가지고 이제 쟁탈전을 벌이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더 특이한 경우가 많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원래 국회 예결위원이 50명이고, 네. 그리고 그 50명 중에 15명이 예결위 소위원회, 예. 소위 개수소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원래 정식 명칭은 예산심사소위인데요. 네. 15분인데 이게 여야가 이제 15명을 8대 7 이렇게 하고 나눠 있었는데, 네네. 이게 각각 한 분씩 더 하려고 했던 거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예결위원장님이 좀 반발하고 그렇게 되면서, 네. 이제 결국은 4인 보임이라는 형식으로, 네. 한 분이 그냥 오늘은 이분, 내일은 저분 하는 식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이제 했는 것 때문에, 네. 이게 인간 쪽지다라는 어떤 비아냥 섞인 어떤 용어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5명의 예결 소위원들이 알아서 잘 386조에 달하는 예산을 잘 균등하게 분배하고 사업의 경중을 가리고 그래야 되는데 예결위원장이 아주 상당히 강단 있게 안 된다, 한두 명 더 넣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하신 거는 원칙을 지키시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김재경 위원장이. 예,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당신이 내 자리에 그냥 들어가죠. 사보임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거 괜찮은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요, 네. 약간 정치적 이슈가 제한될 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종. 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제부터 처음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그것이 또 이제 이게 중요한 정책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 네. 약간 지역구 사업이나 어떤 예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네. 보는 분들이 좀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이제 헌법 틀 안에서 예산 심의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행정부가 또 이거를 이용 전용이라고 하죠. 그렇게 네.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법의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예산이 법률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정해주면 그것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이제 위법한 행위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가 일단 있기 때문에 예산 법률지를 하게 되면 의원들도 예산안 편성할 때 좀 더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법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네. 이게 정책 예산 증액도 있거든요. 쪽지 예산 중에. 그래서 모든 쪽지 예산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지역구 예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찬반이 엇갈립니다만은 비례의원이 증가를 일단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국민들의 투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네. 지역구 예산 싸움에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따온 예산이 실제로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더라. 네. 저희가 통계를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기관한테 가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떡고물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와 착각 이것 때문에 또 잘못된 선택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에 관심이 가는데 비례의원이 늘려야 된다는 것은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한 지역에 네네. 예산을 따가겠다는 그 집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예. 예. 또 네, 말씀하시죠. 그 지역구 예산 지역 대표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모두 지역 대표성만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비례 의원들도 소수이고 또 다음 지역구 나갈 생각에 네. 또 지역구 예산을 따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비례를 증가시키고 이 비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이 이제 선거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지금 가장 뜨거운 것 같은데 주민의 판단 능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지역을 가보면 엄청나게 큰 길이 뚫려 있어요. 뭐 8차선 몇 초. 하루에 차 10대도 안 다닌다고 그 지역 주민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예산 집행 가능한 사업인가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좀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대리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이게 지금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산 관련해서 모니터하고 감시 활동을 했는데요. 네네. 그 의원들이 대부분 지색에만 관심이 있고 삭감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잘못 쓰여졌는 걸 막는 어떤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국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이 네. 신규 예산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신규 예산. 네. 0.2%입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 네. 그러니까 99.8%는 하던 걸 계속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새로운 것만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죠. 이 99.8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데요. 네. 99.8 운영, 집행 이곳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네. 잘못된 거는 과감히 중단하고 네네. 이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계속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새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0.2%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행정에서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디테일에 숨어 있네요. 악마. 예.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규제할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산 법률주의가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회가 사실 삭감은 고사하고 뭐 이런 수정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네. 수정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뭐 소란스럽게 하는데도 네. 전체 예산이 1%밖에 손을 못 대는 거죠. 직역을 포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의원 활용하는 좀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가장 못하는 이유는 이 증액을 할 때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많이 할 경우 자기들 사업이 증액이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종 판단은 역시 국민의 몫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뽑을 때 예산 많이 따왔으니까 정말 훌륭해. 그럴 것이냐.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지역을 잘 살도록 하고 있느냐라는 판단. 그것을 그래도 뭐 공개하거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 시민운동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역할을 했던 거고요. 예. 뭐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면 좀 많은 논의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바뀌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나라 살림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정창수 경희대 교수 만나봤습니다.